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심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사진 떠 있는데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멀뚱멀뚱 서 있으니까 이게 결혼식 때 그 앞에 서본 이후에 좀 당황스러움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강의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전 되게 난감했습니다. 이게 정시가 끝난 시점에서 아니 수학이 무슨 얘기를 할 게 있다고, 뭐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가 끝났다면 올해 지금 수능이 이런 출제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비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마지막 공부는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첫 번째 고민이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 자리까지 오긴 왔으나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의 어떤 대상도 각양각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이게 수능 끝난 이후에 수학에 대한 평가들입니다. 작년 수능보다는 쉽고 9월 모의평가보다는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운 정도의 시험이었다. 요건 제가 한 말입니다. EBS 딱 돼 있죠? 어디 기관인지 아시겠죠? 네. 작년 수능 대비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 미적분은 작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이 기사로 하여금 파생적인 기사들이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적표 나올 때까지 나오겠죠. 이런 기사들이. 작년 수능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 그러나 미적분, 기하는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 지금 수학은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문과 학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대부분이 다 문과입니다. 그다음 이과는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요. 실제 그 응시자를 보면 작년부터 미적분 선택자가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정말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문과 학생들이 이제 확률과 통계를 한다면 문과 수학, 이과 수학 그러면 문과 수학의 비중이 한 60%, 70%, 이과가 30% 시험 이랬다면, 지금은 뭐 인문계에 있는 친구들도 뭐 상경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미적분을 응시해 가지고 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적분이 52%, 3%요 정도, 그 다음이 이제 확률과 통계가 45% 정도, 그 다음이 기하입니다. 기하는 2%, 3%요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실제 당연히 좀 이치적으로 보면 확률과 통계 선택하는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이고, 문과 학생들이 수학이 조금 어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수능은 통합 수학이라고 해가지고 뭐 문과 이과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시험 보고 선택 과목 문항 8문항을 별도 시험을 보게 돼 있는 거고, 합쳐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성적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1등급을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1등급을 받은 학생의 작년 수능 기준으로 93%가 미적분과 기하 선택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률과 통계 선택자인데 나 1등급 받았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표준 점수가 높다 낮다를 떠나가지고 확률과 통계에서 1등급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 1등급 대상의 그룹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내에서 경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희소 가치가 무지 높다라는 거죠. 희소 가치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실 때 사실 이 타겟팅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인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학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확률과 통계의 얘기인지, 미적분 얘기인지, 기하에 대한 얘기인지, 이게 백분위에 대한 얘기인지, 표준 점수에 대한 얘기인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으면 이제 안에 들어가면 다 짬뽕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한 정보를 가지고 길을 잘못 갈 수도 있죠. 제가 오늘 급한 마음에 이제 점심도 못 먹고
차를 몰고 오는데 그 양화대교하고 마포대교 요쪽 길이 있는데 분명히 내비에서는 분홍색 선을 따라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분홍색 선을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분홍색 선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바로 옆에도 분홍색 선이 있으면서 저쪽으로 가버리네요. 반대편 다리를 건너가 버렸습니다. 분명히 안내대로 간다라고 했는데도 이런 오류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입시에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한번 정모가 잘못 입력돼 가지고 엄한 길로 딱 가버리면 이거는 유턴이 안 돼 버린다라는 거죠. 원서 냈는데 저 잘못 냈어요, 빼주세요. 이게 안 되거든요. 제가 고3 부장을 인천하늘고에서 거의 8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별의별 학생들을 다 보겠죠. 심지어는 원서를 잘못 쓴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대를 쓰라고 그랬더니 저 중앙대 안성 캠퍼스를 쓴 거예요. 똑같은 중앙대 아니에요? 이러고 있고요. 의외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체크하고 확인해야 돼요.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원서 써.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도 마지막까지 읽어드릴게요. 작년보다 공통은 19, 공통이 22문항입니다. 22문항이에요. 확률과 확통하고 기한은 비슷한데 미적분은 다소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능이 치러진 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지났죠. 각 입시사에서는 데이터들이 학생들이 채점을 하죠. 보통 이런 입시사 채점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EBS에도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돼 있는 거고요. 자,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게 2024고요. 오른쪽이 2025입니다. 그러면 아까 확률과 통계 기하, 지금 93점이라는 점수가 어떤 점수인지 아세요? 수학은 4점짜리입니다. 근데 4점짜리 2개를 틀리면 1등급이 지금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4점짜리 하나랑 좀 어려운 3점짜리 하나 틀린 애까지만 1등급이었던 거예요. 근데 올해는 어떻죠? 4점짜리 2개 틀린 학생까지 1등급이다라는 얘기는, 그럼 확통은 쉬웠던 거예요? 어려웠던 거예요? 약간 어려워진 거죠. 근데 기사에서는 전부 뭐라고 나왔습니까? 확통 쉬웠다, 쉽지 않다라는 게 가채점 결과죠. 그러니까 확통에서 지금 가뜩이나 없는 1등급의 숫자에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1등급을 받았다? 부가가치가 무지 높다. 조금 어깨에 힘주고 정말 정시 전략 잘 짜면 충분히 해집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게 항상 그래요. 물건을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이 있어가지고 정당하게 10,000원짜리 물건을 10,000원 내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골라봤더니 7,000원이면 살 수 있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돈 좀 더 있으면 어때요? 점수 남으면 뭐 2만 원 주고 사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고3 부장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요. 수능 끝나고 집에 가 있는데요, 새벽 2시에 핸드폰이 울립니다. 자고 있는데 얼마나 섬찟한지 아시죠? 이게 여차하다가는 이상한 일에 연락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2시에 학생 이름이 떴어요. 그 얘기는 얘가 미친 애가 아니고서야 2시에 저한테 전화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선에서. 뭔 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정말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았어요. 얘야,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선생님, 잠이 안 와요, 이러는 거예요. 뚜껑 팍 열리죠. 왜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학교에서 수능을 제일 잘 보내갔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온대요. 자라, 이 미친 인간아. 그랬습니다. 나중에 결과 나왔는데 정말 잘 봤습니다. 근데 걔가 1등은 아닙니다. 걔보다 더 잘한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수능 전 과목에서 3개를 틀렸고, 그때 당시에 어려운 수능 B형, 쉬운 수능 A형, 벌써 10년 전이네요. 그때 대학을 갔던 학생인데, 그때는 대학을 서울대를 가려면요
한국사를 무조건 응시해요. 지금 한국사 응시하잖아요. 선택 과목이었어요. 필수가 아니고. 한국사를 해야지만이 서울대를 갈 수가 있어요. 서울대 한국사 안 한 애들은 연고대부터 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얘는 한국사 안 했잖아요. 입시가 너무 편했어요. 연고대 네가 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적어와. 다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넘쳐서 가는 애들이죠. 뭐 당연히 최초 합격했고요. 그런데 우리의 심정, 여기 오신 분 대부분은 그래 조금이라도 뭔가 더 그걸 찾고자 하는 열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성공하실 겁니다. 실제 보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 학부모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데이터 이 결제하면 돼요. 아까 그러잖아요. 점수 다 알려줘요. 그런데 본인이 대학을 클릭해야지 알려주는 거죠. 어느 대학을 지원하라고 알려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2등급도 봐보세요. 근데 2등급에서는 이 작년 수능은 84인데 83으로 내려갔잖아요. 더. 그죠?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이것도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는 1등급, 2등급 학생들이 어렵게 느낀 시험이에요. 근데 제가 수학 선생님 입장에서 그러면 문항을 봤을 때는요. 확률과 통계 요번만큼 쉬웠던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긴장도 많이 됐던 거예요. 공통이 또 어려웠었고요. 이 미적분 봐보세요. 미적분은 1점씩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작년 수능보다 미적분은 약간 뭐 한 거예요? 쉬웠던 게 맞는 거죠. 근데 미적분이 왜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냐고. 지금 가채점 결과가 이런데요. 기하는 비슷합니다. 기하는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가요. 인원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률과 통계 예를 아까 확률과 통계 45%, 52%, 3%, 3%의 학생밖에 안 되는 인원인데 이게 크게 변동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하 자신 있는 애들만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기하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일정한 점수가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기하 선택 고민해봐야죠.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근데 유혹은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은요. 교과가 모든 교과가 3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기하는 2.5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야 빠른 시간에 끝낼 수 있는 과목은 기하밖에 없어 이래요. 낚인 겁니다. 제대로 낚인 거죠. 자, 제가 그러면 비교해 드리는 거는 앞에 이 정보와 이 가채점 결과가 그러니까 기사 보지 마시란 얘기예요. 기사 볼 게 아니고 처음에야 이 전문가가 문항을 분석할 때 당연히 지금 문항 자체를 제가 비교해 볼 때요. 작년 수능 올해 6월, 9월 수능까지 오면서 제가 계속 분석을 하는데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9월 달은 좀 쉬웠어요. 그런데 수능도 9월과 비슷한 수준인데 정말 한두 문항 정도가 어려웠어요. 조금 올렸어요. 조금. 왜? 그것도 왜 올렸는지 아세요? 하도 최상위권 변별해달라고 하니까. 아니 그 인원까지 왜 수능이 변별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변별해달라고 하니 조금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고춧가루 몇 번 뿌렸는데 이 매운맛이 그렇게 진하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건 전문가도 모르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작년 수능보다 어렵게 내야지 작정하고 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수능이 치르기 전까지도요. 모든 입시 기관들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수능, 예고 속에 치러진 수능. 타이틀이 그거예요. 다 올해 수능은 무조건 불수능이다. 왜? 작년 수능 어려웠지. 그 다음에 6월도 어려웠지. 9월 쉬웠지. 작년 9월부터 갈게요. 작년 9월 쉬웠어요. 수능 어려웠어요. 6월 비슷했어요. 9월 엄청 쉬웠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어떻게 될 거다? 어려워질 거다. 이런 예측이 어디 있어요? 그런 그래프를 해석하면 망하는 거죠.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야죠. 왜 느닷없이 쉽게 내준 건데요. 그리고 최상위권 제가 결과까지 말씀드릴게요. 이 작년 9월 달에 쉬웠을 때 그 수학 100점이 1520명 나왔습니다. 1520명이요. 응시 수험생의 0.5%입니다.
1%도 안 된다고요. 1%도. 그런데 그 난리가 났었거든요. 엄청 쉽다고. 최상위권 의대 정원으로 확대됐는데 어쩌려고 그러냐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그거였잖아요. 킬러를 제거했더니 니들 어려운 문제 못 내는구나 이랬잖아요. 그래? 알았어, 보여줄게. 어려운 문제 수능에 실어줬죠. 그랬더니 난리 쳤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어려운 거 내주면 어렵다고 그러고 쉽게 내주면 쉽다고 난리치고, 급기야는 요번 9월 달에 더 쉬웠어요. 작년보다 쉬웠는데요. 만점자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5,200명 나왔습니다. 응시생 1%. 좀 많이 나오긴 나왔죠. 기존보다는. 그러니까 그 만점자의 5,000명이라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희석시키는 문항을 한두 문항 더 냈는데, 그 한두 문항이 전체 문항에 끼친 영향은 작년 수능의 난이도만큼 끌어올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은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은 이 결론이 나오잖아요. 28문항이 나한테 익숙하더라도 한두 문항이 딱 걸리적 거려버리면 어떻게 돼버린다? 망해버린다. 학생들이 문제 풀 때도 그렇습니다. 앞에서부터 신나게 풀잖아요. 한 20번까지 막히는 게 없었으면 이 시험 무조건 상승세를 탑니다. 그런데 한 15번에서 삐거덕 한다든지 20번에서 삐거덕 한다 그러면 아, 끝났구나, 나 재수각 딱 선언해버리고 그 다음부터 문제가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앞이 깜깜해진다고 하죠. 그 긴장 속에서 수능 시험을 볼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12년 동안의 공부가 이 펜끝 하나에서 지금 결정되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벌써 앞 페이지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 두 문제나 걸리고 있다니 얼마나 숨이 막혔겠습니까? 안타깝죠. 이런 친구들 마음 생각을 하면요. 하지만 요번 수능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주변에서 작년 수능보다 쉽다라고 첫 분석은 나왔지만 가채점 결과는 확률과 통계 어려웠다. 그리고 기하, 미적분 약간 쉬웠다. 이게 정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작년 수능에 비해서 확률과 통계는 1등급이 좀 더 힘을 가져도 될 것이고, 미적분이나 기하는 작년 수능보다는 힘을 약간 빼줘야 된다. 1, 2등급은. 3등급부터 5등급까지 뭐 점수도 제가 원래 뭐 3, 4등급 이런 등급은 안 보여드리고 5등급만 보여드려요. 저게 점수입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학부모님들도 만약에 요번 수능에 애가 정말 5등급 받아왔다 그러면, 그런데 그 전에 뭐 학생이 그냥 알아서 하는 상황에서 5등급 받았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 과외도 시켜줘, 끊어달라는 인강 다 끊어줬어, 원 없이 후원해줬어. 그런데 5등급 받았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얘 공부 안 한 겁니다. 이게 수학이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있죠. 2점짜리, 3점짜리 다 맞추면 48점입니다. 거기에다가 4점짜리 한두 개 딱 찍어가지고 맞추면 50 몇 점까지 올라가요. 50 몇 점이면 4등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5등급이라는 점수부터는 수학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게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도 물론 중요하죠. 5등급이냐 6등급이냐 100분이 무지 중요하죠. 네. 그런데 그 5등급 수학을 가지고 들이미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국어 선생님이 말씀해 줬지만 4과목 다 반영대학엔 절대 응시하지 않습니다. 네. 택 2, 택 3 요런 데를 보통 가려고 하겠죠.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저 파란색 파트에 지금 해당되는 학부모님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도 올해 수능 그래서 137에서 145까지 지금 예측되고 있는 건데요. 이 137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분명히 보여드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와보세요. 평균은 5등급에서 나오거든요. 5등급에서 나오는데 확률과 통계가 좀 올라갔죠. 지금 평균이 올라가겠죠.
그럼 표준 점수는 낮아지는 겁니다. 표준 점수 낮아지는 겁니다. 여기 평균 비슷하죠? 평균 기하 올라갔죠? 기하 그러니까 표점이 낮아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적분 표점 조금 낮아지는 정도죠. 평균이 조금 올라갔으니까 표점은 좀 낮아질 거라고요. 그 작년 수능에서 좀 낮아진다라고 하면 145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분석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130 후반대는 분명합니다. 139에서 143, 144까지도 나올 수 있는 지금 가채점 결과의 분석입니다. 이게 뭐 다음 주, 다다음 주면 수능 성적표 나오면 정확한 데이터가 떨어지겠죠. 이 표준 점수는 아까 뭐 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대학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데가 있고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원서를 나중에 쓰시다 보면 이게 제가 뭐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 지원자 모의 지원했을 때 몇 등 정도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H대 그러면 그냥 뭐 한양대로 알면 안 되니까 홍익대인데요. 홍익대는요 만점이 이게 이 7, 80점이 만점이에요. 수능이 그거를 수능 100점 뭐 수학이 100점이다 그러면 100분위를 갖다가 0.3 이렇게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80점이 만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홍익대 지원하는 학생이 대부분 보면 60 몇 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합격권 모의 지원의 합격자가 61점인데 난 60점이거든요. 1점인데 이거 해도 되지 않을까? 안 돼요. 일반 대학이 정시에 800점에서 1200점 만점이에요. 그럼 거기다 8 곱해야 돼요. 12를 곱해야 되고요. 그럼 1점 차이라고 해도 8 곱하고 12 곱해보세요. 8점에서 12점 차이 나는 거예요. 대학마다 환산 점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 1점 부족한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반영 배수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수학 100점, 국어 100, 수학 100 이게 아니에요. 수학 300, 국어 200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1.5배가 되는 거예요. 수학이. 그러니까 100점에 3배가 뛰어버리니까 내가 조금 수학을 잘했어? 그러면 그게 3배의 효과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머릿속에 조금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는 어찌됐던 작년 수능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표점이 나올 것이다. 이 표준 점수 반영하는 데는 서울의 아주 중상위권이 반영됩니다. 상위권. 나머지 뭐 한양대 이후부터는요 거의 다 그냥 100분위 반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분위 가지고 갑니다. 자, 아까 맨 처음에요 공통이 쉬웠다라고 분석했잖아요. 이 주황색이 공통입니다. 누가 공통이 쉽다라고 합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 뚜껑을 딱 열었더니 학생들이 공통해서 무너졌어요. 9월 달과 그러면 수능에서 제가 아까 한두 문항 어렵게 한다고 그랬죠. 수능보다 그 한두 문항이 공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이 공통에서 얼마나 많은 부담을 느꼈냐라는 거죠. 그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냥 편하게 갔으면 9월처럼 느끼고 갈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이게 그냥 한 문항에 저희가 속된 말로 개미 지옥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20번 문항이었습니다. 네. 그 값을 구하려고 하면 절대 구할 수 없는데 본인이 뭔가 잘못해서 구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요런 문항 뒤에가 이제 선택 과목들 색깔이고요. 또 이 문항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단답형입니다. 단답형입니다. 세 자리 이하의 단답형.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객관식에서 힘들어하지는 않는다. 2등급 받는 학생들까지 1등급, 2등급 받는 학생들까지는 객관식은 나를 위협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학년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수학 문제는 가급적 주관식으로 푸는 연습을 시키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보고 뭔가 찾아 들어가는 그런 연습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1, 2학년 때는 주관식으로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고 3학년 때 올라갔을 때 평가원 시험에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본다라는 거, 뭐 1, 2학년 잠깐 딴 얘기를 해드린다면 제가 학창 시절이나
뭐 고등학생 때, 대학교 때 참 되게 좀 어리석은 공부를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게 공부라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요령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당하게 내가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점수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때 어느 시험에서 제가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수학을 해왔는데 저보다 못했던 사람들이 저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모든 시험은 요령이 있다. 그 시험의 스타일을 모르면 미련한 곰탱이가 돼버린다. 정말 잘하거나 아니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시험의 성격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학생들한테도 누누이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1, 2학년 학생들이 있다면요, 지금까지 평가원 시험을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학생들입니다. 아주 깨끗하죠. 내년에 이제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이 수능 평가원 시험에 익숙해지는 걸 목표로 삼아 주셔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시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인천 하늘고에서 많은 학생들을 서울대를 보냈습니다. 뭐 정시로 가지 못할 애들 수시로 보낸 적도 있고요. 뭐 그런 적도 많은데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대 갔다고 연대 갔다고 고대 갔다고 해서 본인의 인생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교직, 제가 지금 교직 경력 28년 차거든요. 네. 그런데 학교에 이렇게 제자들이 있다 보면 지금도 연락 오고 그런 친구들이 뭐 서울 연고대 학생들이라는 특징은 안 보이더라고요. 네. 오히려 어떤 학생들이 연락이 오고 제 기억에 남냐면요, 뭔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요. 그게 대학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떤 목표를 딱 잡고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뭔가 얻은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결국은 사회에 나와서도 뭔가 성공의 길을 걷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서울연고대 나왔다고 다 성공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바라볼 때 제가 학생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한번 목표 하나 잡아보고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우리 자제분이 어떠한 노력을 정말 이 친구가 최선을 다한 게 맞나? 라고 이제 판단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대학이 어느 대학이든 인정을 먼저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우리 자녀분에 대한 이해도도 요즘 이제 서로 눈치 많이 볼 때죠. 점수가 잘 나온 친구는 지금 뭐 신나가지고 막, 예.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이 이런 말 할 수 있어, 요맘때 이런 말 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죠. 야, 자중해라. 너무 들뜬 것 같다. 너 이러다 사고 친다. 자중해라. 이런 말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제일 행복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집에서 지금 냉기류가 막 이 한랭전선 막 이 뭐 천둥 번개 치고 있는 집들도 있죠. 뭐 학생들도 눈치 보고 부모도 학생 눈치 보고 이러면 정말 힘들죠. 이러다가 이제 빵 터지면 부모님들 대번에 애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길래 내가 얘기했지, 진작부터 좀 하라고. 이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정말 입 밖으로 뱉고 싶으시더라도 참으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애들이 스스로 할 만큼 한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래. 누가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의외로 잘 몰라요. 몸만 커졌지. 그러니까 너무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그럴 거는 아니다라는 점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요, 정시에서 연대와 고대를 동시에 쓸 수 없습니다. 나 연대 쓰고 고대 써야지, 이거 아닙니다. 잘 구별하세요. 영어가 1등급 나오면 연대로 가세요. 알겠어요? 영어 1등급이면 연대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영어가 조금 약했다 그러면 연대 택하지 마시고 고대 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영어의 비중이 서울대와 연대는 좀 약합니다. 한 4년 전에 그런 기사가 나왔죠. 영어 4등급 서울대 정시 합격.
요런 얘기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서울대가 그래서 수능 성적과 교과 이 학생부 성적까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수학 관점인데요. 인문계 지원자 중에 이게 우리가 이제 이과 미적분 시험 잘 본 애들이 문과 침공이라는 단어가 생겼잖아요. 사자성어가. 문과로 막 쳐들어오거든요, 얘네들이. 그런데 뭣도 모르는 이과 미적분 선택자가 숭실대 시립대에 문과 지원하면 이거 그냥 박살납니다. 예, 그러니까 요 인문 지원자 숭실대 이 시립대에서는 사탐 선택한 경우에 가산점을 줘요.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한 애들은 대부분 적어줘, 과탐. 그러니까 이과로 지원했을 때 가산점을 받는데 여기는 사탐 지원하는 학생한테 가산점을 줘버린다는 얘기는 문과 침공하지 말란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학의 분류를 좀 하실 수 있어야죠. 그러면 내가 확률과 통계가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했죠. 아까 100명 중에 확률과 통계의 선택자 1등급 수는 7명이 안 된다고요. 100명 중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확률과 통계 선택 문과고 수학을 좀 잘 받고 이러면 이런 대학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서강대는 문과든 이과든 수학에 어마어마한 비중을 주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게 이제 100%잖아요. 여기에 곱하기 8 해보세요. 그러면 저게 몇 배로 차이가 벌어지는지 이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전이 많이 늘었죠. 네. 이 정시에도 이 자전에 대한 이 점수가 정말 들쑥날쑥할 거고 예측 불허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뭔가 시행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착착착착 내려오면 되는데 빈틈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느 대학, 어느 과가 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전략을 잘 짜보시면 의외의 성과 분명히 나옵니다. 그 점수로 갈 수 없는 그런 게 뚫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빈틈을 잘 찾아보시길 바래요. 이따가 또 바로 이어서 윤윤구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 관련해 주실 겁니다. 예. 요거는 국어랑 수학을 비교해 드리는 겁니다. 연세대 인문 쪽은 수학이 약하다는 뜻이죠. 100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경희대 많이 약한 거죠. 수학 잘했으면요 숙명여대 가면 돼요. 근데 여기 지원하는 애들은 대부분 수학 잘하는 애들이겠죠. 국어보다 330%예요. 통계학과. 그다음에 서울과기대 기본이 100이라고 한다면 150이면 2대 3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국어가 100이라면 수학 150, 국어가 200이라면 수학을 300점 만점으로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퍼센테이지를 국어랑 비교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 밑에 노란색 보세요.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 수학보다는 국어 비중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지만 디테일하게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전략이 잘 짜지고 우리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나중에 충분히 다 얻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 송어 산천어 얘기인데요. 요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 오늘 제가 봤던 글 중에 더 오히려 여기에 소개하고 싶은 글이 있어서 그 글로써 오늘 특강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어느 유명한 사진 작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을 타계했고 93세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자가 그 분한테 가서 당신이 여태까지 정말 긴 인생 18살 때부터 카메라를 잡아가지고 93세까지 사진을 찍었대요. 그 기자가 나중에 이제 가서 당신이 여태까지 찍은 사진 중에 가장 멋진 사진 한 장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사진 기자가 나 아직 안 찍었는데 라는 표현을 했답니다. 내일 찍을 사진이 내가 찍은 사진 중에 가장 멋진 사진이 될 거야 라고 기자한테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오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이기도 하고요. 우리 학생들 이제 19, 20입니다. 뭐 더 어린 친구들이 17이고요. 우리 부모님들 뭐 다 50대 반열 아닙니까 지금?
그래 여태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이제 살아온 날만큼 앞으로 못 살잖아요, 우리. 네? 살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살아온 날만큼 이제 앞으로 못 살아요, 우리. 얘들은 평균 수명이 120세지만 얘네들 사는 것까지 우리가 다 못 보는 건 분명하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 기껏 지금 20살도 안 산 이 인생을 이 수능이라는 거 가지고 이 학생들을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우리 학생들의 인생은요, 우리의 어떤 말 한마디, 부모의 관심 1g 이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애들이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뭐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친구 처음 내 뱃속에 가졌을 때, 그리고 세상에 눈을 딱 마주쳤을 때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우리는 덧없이 행복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했죠. 예. 근데 뭐 많이 속색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더 기대가 큰 친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지금 20년이 아니고 앞으로의 20년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가장 밝은 별이 우리 아들 딸이라는 거를 꼭 좀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입시에서 아주 성공적인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수학 영역의 심석이었습니다.